나경원 뭐 빠루 들고 드럼통 들어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 짓을 하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김문수도 안 하는 짓이거든요. 네. 김문수가 정상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잖아. 나경원이 뭘 했어요? 극우 세력들한테 손짓하면서 극우 세력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날아간 거죠. 자, 그리고 국힘의 이양수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들이 그 토론회 2번, 민주당도 2번 했는데 우리가 더 조회수 많이 나왔다. 네. 이거 참 계산하고 있는 것도 진짜 안타까운 수준인데 조회수 합쳐서 188만 회가 나왔고 민주당은 61만 회다라면서 우리가 3배다. 아니 죄송한데 그럼 우리가 더 조회수가 많이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조회수가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더 흥행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조회수가 많이 나왔는지 영상 먼저 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청년 MC 남하경입니다. 고르기 어렵다시라도 바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면 바퀴벌레로 태어나기, 자동차 바퀴로 태어나기. 네. 둘 다 싫어요. 바퀴벌레로 태어나고 싶으신 이유.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둘 다 싫으신 홍준표 후보님의 답변. 나? 둘 다 싫다니까요. 저도 별로 답변하고 싶지 않습니다. 처참한 지경이에요. 네. 처참한 지경이라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지지자들도 지금 댓글에 저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뽑는데 밸런스 게임 MBTI 진지하게 생각하고 프로그램 만든 건가요? 덜덜. 색안경 끼지 않고 후보자 공약 보려고 끝까지 봤는데 토론의 수준 너무 처참합니다. 이거 기획한 인간 누구인가요? 보면서 창피해 죽는 줄 알았네요. 밸런스, MBTI 미친 거 아닙니까? 머리 총 맞았냐? 정말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주려고 작정을 했구나. 근데 저자들 뭐라고 하냐면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냈고 그 효과를 보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청년들이요. 이 MBTI랑 밸런스 게임 좋아하는데 자기가 뽑을 대통령 선출하는 데서 보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청년들 수준을 깎아내리는 작자들한테 모여있는 청년들은 자존심 안 상합니까? 홍준표와 관련된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인물들이 지금 잠적을 하고 도망가고 있는데 어쨌든 홍준표는 지금 자기 정치 인생 마지막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구시장도 못 해먹겠구나. 그냥 대선 나가서 2판 4판 도박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대통령 되면 땡큐고 대통령 안 되면은 어차피 인생 끝난 거. 이렇게 흘러가는 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태균이 귀엽다, 우리 준표 귀엽다라고 하면서 협박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명태균이 홍준표랑 오세훈 둘 다 날리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 띄우기에 아마 전략 중에 하나로 움직이는 거다 우리가 그동안 분석을 해왔는데 명태균 자체의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명태균 배후에 있는 명태균의 자료를 활용해서 주요 대권 후보를 협박하는 거는 검찰이죠. 검찰. 그럼 그 검찰을 움직이는 거는 한동훈이니까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계엄 당일에 예비비 명목으로 국정원에 배정한 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1180억. 실제로 내란 당시에 윤석열이 홍장원한테 국정원 돈을 대라. 국정원이 특활비랑 자금이 많으니까 일단은 그 돈으로 방첩사를 지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 돈은 어디로 갔을까? 그리고 실제로 누가 집행을 하려고 했었던 건가? 저는 그래서 의심스러운 거는 지금 홍장원이 빠져나갔잖아요. 어쨌든 윤석열을 저격을 하면서. 근데 최근에 되게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 그것도 경향신문에서. 국민들이 많이 지적을 한 문제예요. 홍장원 띄우기 멈춰야 된다. 홍장원이 진실되게 증언을 한 거는 뭐 높게 살 수는 있지만 홍장원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완전히 수구 꼴통인 사람입니다. 윤석열을 굉장히 좋아했다. 시키는 건 다 하고 싶었던 하기도 했었죠. 네. 그런 사람인데 최근에 경향신문에서 홍장원 띄우기 기사를 냈더라고요. 국정원이 그동안 수많은 조작 사건을 만들면서 간첩 조작 사건을 만들어서 무고한 국민들을 사형에 처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던 게 국정원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이 없어요. 너무 자부심이 넘쳐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반성 없이 국정원은 굉장히 정의롭고 공정한 조직인 것 같이 해명하는 거, 이런 사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 물리적 살인 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대법에서 지금 급발진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에서 그 2부에 배정돼 있던 이재명 후보 상고심을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회부했습니다. 갑자기 또 내일 2번째 심리를 잡았습니다. 심리가 너무 빨라요. 네,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게 2심 선고가 난 지 한 달도 안 돼서 대법 판결이 시작되는 거는 이례적입니다. 한 세월이거든요. 그 선고 받으려면 한 1년, 몇 년씩 걸려요. 몇 1년 년씩. 넘게 걸립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전원합의체로 심리를 시작하겠다? 그리고 3일에 한 번 꼴로 심리를 해요?
헌재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지금 너무 열받아요. 진짜 이 사법부들이 2차 내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고 이 국민들은 충분히 의심한 정황이죠. 갑자기 왜 이렇게 이재명에 대한 재판만 빠르게 진행을 한다는 겁니까? 정상적으로 그냥 재판을 진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 의도는 이재명을 당선 무효형을 반드시 내야 된다라는 계획이 작동하고 있거나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떻게 믿습니까? 네, 이 사람이 내란 관련해서도 비판적인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이고요. 네. 단지 이재명 대표 재판만 633 원칙을 적용해서 신속하게 내려야 된다라고 했고 그리고 윤석열 탄핵 심판 중에 대통령 당선 시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멈출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내부 의견을 물었다는 거예요. 재판을 계속 진행하고 싶다라는 의지일 수도 있고 국민들은 충분히 의심할 정황이죠. 이재명과 관련된 것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재명 대표 안전하지 않다. 파기 재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정말 미쳐가지고. 지금 거의 미쳐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들 여론입니다. 지기현도 지금 밀려서 공개했잖아요. 자기 얼굴 얼마나 까기 싫었을 텐데. 근데 지기현이 사람 눈치 엄청 많이 보는 사람이라며. 여론을 압박을 넣으면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분위기가 네네. 윤석열 파면되고 나서 안심하고 대선을 치를 분위기가 아니라고 네.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네. 한덕수가 지금 내란 대행을 하면서 예. 불공정한 대선 관리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고 지금 뭐 신부정 듣고 지기현도 있고 뭐 사방팔방에 내란 세력들이 포진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법원의 조희연도 내가 조희대 네네. 내가 질서냐 나도 한 몫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자기 역할을 또 시작한 건데요. 이런 흐름이 대선 때까지 계속될 거라고 봐야 돼요. 계속될 거라고. 네. 그래서 만약에 국민들이 항쟁을 하지 못하고 내란 진압에 성과가 없을 경우 이런 분위기에 끌려다니면서 대선을 치르게 될 위험이 있는 거고 네네. 만약에 다시 강력하게 이쪽 네. 야당을 비롯해서 어허. 내란을 반대하는 국민들이 항쟁을 하고 내란 예. 진압에 속도를 내고 하면 이 판결도 제대로 나오겠죠. 그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했듯이 예. 무죄 선고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가 상당히 중요한 또 시점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 대법원에서의 판결이 만약에 잘못된다면 그건 쉽게 하면 네. 법원 쿠데타라고 할 수 있어요. 사법 예. 쿠데타. 그러니까 검찰 쿠데타 뭐 있었고 네. 군대를 동원한 쿠데타 시도가 있었고 계엄이 있었고 12.3이 이번에는 사법부 동원한 쿠데타가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는 네. 거잖아요. 지기현이라든가 아니면 이 조희대라든가 조이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 후보를 절대로 복수로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야권은 하나로. 그러니까 너희가 네. 날려도 우리는 이 후보로 네.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네, 네. 항쟁을 통해서라도 판을 바꿔서라도 예. 이 후보를 밀겠다 이재명을 이렇게 선언을 하고 뭐 배수의 진을 쳐야지. 네. 위험하니까 후보를 한 명 더 내자라든가. 예. 그러는 순간 뭐 말려든다고 봐야죠. 벌써 그것이 나오는 순간 정말 이거는 완전히 뭐 말려 들어간 거죠, 그건 진짜. 그렇죠. 그걸 원하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그게 원하는 거죠. 그런 거를 보면 선생님 이게 드는 생각이 내란이 안 끝났다. 그렇죠. 내란이 진행 중이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진짜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내린다 그러면 그거는 그야말로 내란이죠. 12.3 아닙니까? 네. 그 자체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파면 끝난 다음에 야 이제 파면 이렇으니까 약간 좀 사실 이게 좀 풀어진 게 좀 있단 말입니다. 네. 저도 이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약속들도 좀 잡고 뭐 그렇게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투표만 잘하면 된다 이제. 그렇죠. 사실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그래 이기는 건 거의 확실하다. 거의 확실하니까요. 네, 뭐 이런 분위기.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럴 수 없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한국 사회에서 이 민주주의가 한 발 한 발 전진하는 거는 이게 항쟁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선생님. 만약에 내란을 일으킨 세력이 예. 뭐 정광훈이고 그걸 진압하는 주체가 정부였다면 네, 끝났죠. 다 정리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누차 얘기하듯이 내란을 일으킨 주체가 윤석열 정권이에요. 정부. 예. 그리고 윤석열이 그 장악하고 있는 한국 기득권 세력이 내란을 일으킨 겁니다. 사실. 네. 그러면 내란을 누가 진압합니까? 진압할 주체가 없잖아요. 예. 국회밖에 없었던 건데 그 중에서도 국힘을 뺀 야당들 외에는 내란 진압의 주체가 사실 제도권 안에는 없었던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란 진압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좀 더 과감하게 못한 잘못도 있긴 하죠. 예. 네, 탄핵해야 될 때 놓치고 뭐 이런 싹 다 거. 그냥. 네. 네. 어쨌든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파면된 이후에 대선까지가 네.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다. 아, 끊임없이 저쪽은 총공격을 할 것이다. 예. 특히 국민항쟁이 조금 수그러들 듯 싶으면 지금이군요. 여지없이 그게 머리를 지금이네. 여지없이 머리를 쳐들고 나쁜 짓을 하려고 할 것이다. 네. 그러다가 또 국민들이 불같이 들고 일어나면 네. 안 되겠네, 탄핵해, 아하. 탄핵 때리고, 네. 그러다 또 짱 보고 이걸 반복할 거예요. 아마 대선 이후에도 그럴 수 있어요. 계속해서. 대선 이후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대선 이후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오늘 얘기가 나오던데 아마 오늘 내일 이슈가 이게 엄청 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만약에 그렇게 해서 됐어. 근데 만약에 이 사안을 갖고 대통령 임기 내내 또 이걸 재판을 걸고 그렇죠. 뭐 헌재를 간다고 하고 예,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탄핵하자 말입니다. 그러고 뭐. 탄핵하자 그러고 네. 초반부터 계속 괴롭히겠죠. 그럼 지금 사실 우리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그냥 그날로부터 바로 개혁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내란 종식시키고, 뇌란 종식시키고 검찰들 해체시키고 네. 명태균법 해가지고 음. 명태균법은 특검법 하자 그러니까 권성동이 이거는 국힘당 괴멸법이라고 진실을 실토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를 막 발목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완전히 힘이 빠질 텐데요, 그죠? 아주 위험하죠. 그런 점에선. 미국 입장에서는 한덕수가 참 좋단 말입니다, 얘가. 그렇죠. 너 말을 너무 잘 들으니까. 말 잘 듣고 알아서 기고. 근데 사실 한덕수를 출마시켜가지고 사실 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되긴 어려운데 이 과정에서 차라리 놓고 그냥 얘가 그냥 계속 대선 관리하게끔 하고 그 기간 동안 돈을 다 뽑아먹는 그렇죠. 이런 방법도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거에 좀 더 크다고 봐요, 목적이.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이 들던데. 아니 뭐 트럼프가 대선 출마하겠냐고 물어본 게 네네. 네, 너 밀어줄게라는 얘기겠어요? 어차피 너 결정권 있어? 딱 받아 안 되는데 한덕수 갖고는. 그러니까 띄워주는 거예요. 띄워준다. 이제 개들이 주인 앞에서 배 까고 뒤집잖아요, 몸을. 키워보셨어요? 네, 안 키워봤습니다. 훌라당 까요. 어렸을 땐 키웠는데. 네, 등을 딱 대면서 배를 이렇게. 예. 그게 복종의 신호예요. 나는 당신에게 적대감이 없어요. 이제 뭐 해석하기에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귀여워요. 그런데 그럼 이제 배 만져주면 너무 좋아하거든 막. 만져주면 한덕수가 지금 그거 당한 거예요. 출마할 거야? 막 트럼프 앞에서 배 까고 누웠잖아 얘가. 네. 그러니까 배를 싹 만져 출마할 거야. 그러니까 얘가 머리에 막 아드레날린이 팡팡 터지는 거죠.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 상태. 네, 그 마약에 이제 급성 마약에 취한 상태. 미국봉을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덕수는 막 꿈이 부풀죠. 예. 엉아가 나를 밀어주시는데. 예. 한덕수는 어느 정도의 이제 시대 구시대적 인물이냐면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인터뷰하면서 한국이 이룬 모든 성취가 다 미국 덕분이라고 떠든 놈이에요. 이거 지금 아니 최상목이랑 그 임덕근인가? 그 지금 이제 협상하러 가기도 전인데. 전이에요. 오히려 최상목은 이건 뭐 다음 정부에서 협상하는 걸로 최종 마무리를 하고 저희들은 가서 그냥 컨설트나 좀 하고 올게요.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한덕수가 뭔 소리야?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데 맞서 싸우면 안 돼? 그렇지.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다 미국 덕이고 우리가 이런 성취는 6.25 때 뭐 우리를 지켜주고 뭐 문화 외교 뭐 안보 그러니까 한덕수는 어느 시절에 묶여 있냐면 한국이 찢어지게 가난했을 때 미국이 와서 미군 지나갈 때 막 쫓아가면서 헬로 양키 김미 초콜릿 그럼 던져주면 주워 처먹고 좋아해서 히히 낙낙거리는 거 있잖아. 나 영어 잘하지. 딱 그 수준에 있어요, 얘가. 나 영어 잘하지. 네, 그래서 한덕수 내가 영어 말해서 이거 초콜릿 얻은 거야. 이런 거군요 지금. 네, 그 한덕수가 이 병이 있잖아요. 미국 사람 만나면 영어 씨부리는 병이 있거든요. 저 자제가 안 돼요. 막 영어가 막 나오고. 그러니까 그때 그 추억, 아름다운 추억, 초콜릿 받아 처먹던. 트럼프한테도 영어를 굳이 써서 통화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외신 기자 만나면 영어하고. 네. 전에 그때 이태원 참사 때. 네, 이태원 참사 때. 그러니까 한덕수는 미국 사람만 보면 흥분하는 인간이에요. 이 구시대적 사람. 뭐였죠, 선생님? 그 이태원 참사 때 뭐 미식 축구 얘기를 했던가 갑자기? 하여튼 농담을 던졌어요. 농담을 했어요. 영어로. 말도 안 되는. 조크.
근데 외신 기자들이 좋아하니까 같이 낄낄댄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해봐. 영어도 잘하고. 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외신 기자들이 내 말 듣고 미국 기자들이 웃었어. 그러니까 이제 미국 형님이 웃으면 나는 좋아요. 뭐 이런 있잖아요. 멘탈을 가진 인간이 예. 한덕수거든요. 그러니까 한덕수 같은 경우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 요 자식 배 좀 만져주면 더 뜯어낼 수 있겠네. 다 주겠는데. 다 주겠는데. 다음에 대통령이 바뀌면 안 될 것 같은데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아하. 덕수 있을 때 다 빼먹자.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그렇게 치면은 사실 출마를 안 시키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좀 이게 그러니까 출마냐 아니냐는 결국 미국 입장에서 뭐가 더 이득이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실제로 덕수를 움직이는 거는 뭐 이번에 다 주고 출마하면 되죠. 다 주고. 뭐 가서 막 다 주고 나서 한덕수 자랑할 거 아니에요. 예. 봐라, 내가 이렇게 다 주고 형님 낙점 받아왔다. 트럼프는 나를 사랑하신다. 네.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대선에 주요한 무기로 쓸 수가 있거든요. 한미 관계를 잘 풀 수 있는 적임자는 나다. 뭐 이딴 식으로. 뭐 한덕수가 트럼프랑 영웅적으로 싸운 다음에 그걸 가지고 출마하겠습니까? 예. 거꾸로겠죠. 그럴 수는 없죠. 네, 다 퍼지고. 그럴 리가 없고. 다 퍼지고. 한미 관계가 잘 풀렸다고 뻥쳐가지고. 뻥치고. 네, 그래서 앞으로 이 트럼프의 공격에 배를 대주면서 네. 들어놓을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다. 끔찍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할 수 있겠죠.